안녕하십니까. 네,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신신명의 또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말이라는 거, 이 말은 참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상대색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뭔가 나의 의사를 전달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건 말을, 그 말이라는 게 참 이 말에 관계된 그런 얘기, 말에 관계된 책을 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언어, 언어 철학이라는 말도 있고, 비트겐슈타인하거나 혹은 또 무슨 얼모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아시죠, 그죠? 시몬 보바르하고 무슨 계약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불란서는 참 독특한 그런 그 남녀의 만남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가숑 바슐라르 같은 사람들, 또 무슨 앙리 플로베르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주의의 대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에 적확한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다. 자, 어떤 상황에 가장 적확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다. 그 단어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어떤 상황에 가장 적확한 단어, 그 단어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걸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로다. 현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월의 흐름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환원을 해보면 뭐라 할까요?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능인 선언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천년 만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도 요즘엔 몇십 년 지나면 다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10년이면 뭐라?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근데 유무양극, 이른바 둘로 나누게 되면 항상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신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중도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둘 다 맞아요. 그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부정을 통한 긍정의 미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신신명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도의 경지거든요. 위대한 선지식들이 도의 경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도의 경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당장 정해 들어서 영혼의 세계를 체험한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걸 어떻게 말로 되진 않아요. 그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에 들고 산매에 들어버리면 도무지 그 세계, 우리가 말이라는 거, 하버튼 웹스터라거나 세계적으로 큰 사전이 있어요. 단어가 우리나라도 무슨 많이 옛날에 이승 씨가 만든 그 우리말 큰 사전, 그때 얼마나 단어가 있는지 100만 단어 막 이렇게 1000만 단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상은 뭐죠? 100만 개, 1000만 개가 넘잖아요. 지금도 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IT 용어 같은 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말도 죽어가요. 그거 안 쓰면 죽는 거지 안 쓰면 그런 물건이 사라져 버리면 그 말이 또 없어져 버려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말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죠? 테레비 같은 거. 테레비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또 우리나라 말 가운데 라디오 있어 없어요? 라디오 없어. 저쪽에서 만든 거니까. 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또 들어온 단어도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말이 정말 절대절명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단어라는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뭔가 공감대를 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땅이라고 부르자,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한 단어 두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을 체험했다. 삼매경을 체험했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나만 들어가 보고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 봤어.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장님을 여러 데려다 놓고 논문분들은 많이 모셔다 놓고 코끼리를 만지겠거든요. 근데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가 대롱 같다 무슨 뭐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서로 눈이 멀었으니까 내가 옳다고 싸울 수밖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눈이 멀었으니까 이걸 인정해야 될 텐데,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걸 인정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본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표적으로 지구는 네모났다. 배를 계속 타고 나가면 물에 빠져 배가 떨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가 마젤란이라는 사람에서 둥글다는 게 밝혀진다면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에 쑥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현실 세계는 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 자꾸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해 안 통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경계 그래요. 근데 여긴 지금 도의 경기다 보니까 다언다려 자꾸만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전불 상황이라 도의 경지에서 오히려 뭔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말로 예를 들어서 이 사과 하나가 있어요. 사과 하나를 갖다가 딱 갖다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100명의 문관이 학생들에게 종이 A4 용지를 주고 사과를 한번 묘사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갛다, 빨가죽죽하다, 노리끼리하다, 무슨 맛있게 생겼다, 우리 아이 머리통만하게 생겼다, 배다벨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이 쓴 모든 걸 다 하나로 뭉뚱거렸다고 해서 사과가 설명될까 안 될까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뭔가 사과 하나를 묘사했다고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사과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뭐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뭐랄까? 감이라고 할까? 직관이라고 할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옛날에 호떡을 하나 얻어먹었거든요. 그 호떡을 얻어먹었으니까 어때요? 나는 저 사람이 호떡을 하나 나한테 사줬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 나는 저 사람을 좋게 보는데 또 다른 사람 저 사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심사관이었는데 나를 미역국을 먹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어때요? 상판떼기도 보기 싫은 거죠. 이게 참 전혀 나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천인천색이고 만인만색이라니까요.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도 말로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힘이 있거든요. 말은 정말 예언자적인 나는 잘 될 거야. 쟤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야, 넌 노벨상감이야.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소울벨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가 있는데요. 자기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뉴스위크인가 어딘가 그 자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사람 소감문에 나와요. 유치원 선생이 나에게 예언한 대로 나의 미래는 실천되었다. 유치원 선생이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유치원에서 장문 숙제를 냈는데 그걸 딱 써다냈더니 선생님이 야, 넌 노벨상감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항상 나는 노벨상을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문관이 글 쓰는 계통을 가고 글을 계속 쓰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나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말은 이렇게 위대한 창조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은 사람을 만들고 인류를 바꿔놓는다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말은 정말로 사람을 몽고하니 무섭게 해코지하거든요. 천철살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절대로 아들 딸들에게나 남편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에이, 네가 뭘 안다 그러니? 에이, 무능력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래 버리면 정말 사람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아, 나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아유, 내가 뭘 알아? 이런 것들이 마음에 탁 새겨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기를 자꾸만 몽고하니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북돋는 말, 아이 남편에게도 당신 해낼 수 있어? 분명히 해낼 거야. 자기 암시를 거세요. 너는 분명히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아주 선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말을 남에게 해코지 하는 말, 망어중재 금일참에 기어중재 금일참에 양설중재 악구중재 그릇된 말을 하니까 너무나 큰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의 경계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니까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로 설명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절언절려면 말을 끊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무초불통이라 부처님 경계가 된다는 건데, 우리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그릇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 그것은 자기의 운명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흉기가 된다니까요. 말이 흉기가 된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참 정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에 대한 걸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도 몽고하니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자기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염불이죠, 염불. 약사이레불 화엄성중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계속 그렇게 부처님을 자꾸만 뭔가 상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면 점점 부처님을 닮을 수밖에. 그럼 부처님의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육념심이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랬잖아요. 말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상대방에 이익되게 하는 말, 정말로 말이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진리와 정도만을 얘기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비싼 밥 먹고 말이죠. 쓸데없는 말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시도라, 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딱 이렇게 법고 대통도 보고, 정말로 말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무형의 자산인데요. 그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정말 상품의 질은 그 나라의 국민의 질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이 결정이다. 유명한 사이먼 쿠즈네스 하버드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과장 얘기입니다. Quality of their nations, quality of their goods and commodities.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린 매일같이 말을 하고 생각으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질, quality of my mind, 이러면 내 마음의 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닦아야죠.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도의 경지, 여기 나오는 건 도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도의 경지인데 이게 참
참 이게 현실 세계는 말을 하되 정말 도에 견지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뭔가 아니 네 뭔가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보면 돌아가셨으니까 다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스님들이 막 욕대장 같은 스님이 계셔서 욕을 그 욕본문이야. 그런데도 뭐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다 있으시니까 다 가서 듣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모든 신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으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꾸준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속에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누라, 아내, 아들, 딸과 더불어 가정생활하기가 바쁘니까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거야. 이건 정말로 시간을 이겨야 되니까 무차별로 수행을 해야 돼. 그 이제 머리 깎고 사는 스님들은 이제 프로니까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죠? 말은 이제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자적 실상이라 말이 곧 실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태조이 성계하고 무학대사님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또 무학대사한테 똥돼지 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죠? 아유 부처같이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뭐죠? 강아지 눈에는 뭐라? 강아지만 보이고 뭐야? 강아지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보이는 견처가 달라요. 벌써 부처님의 경계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다 뭐죠? 부처님의 아들 딸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나의 마음의 점수예요. 남편을 거지 발색으로 보는가? 남편을 똥으로 보는가? 벌써 자기가 개인 거예요. 개, 강아지, 암개. 그러니까 남편이 똥으로 보이는 거지. 함부로 남편한테 막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항상 합장하고 아내한테 합장하고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부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대하는가를 보면 내 마음의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뭐냐 선한 자는 왜 선한가? 상대방이 뭐라? 선한 면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악한 자는 왜 악한가? 상대방의 악한 점만 자꾸만 보고 하니 꼬집어대고 찌르고 이런 인간은 순학진려사가 되는 거야. 순학진려사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벚꽃 대통을 텔레비를 보시고 우리 벚꽃 대통 보신 분은 보시는 것만큼 공덕되는 거야. 실제로 보시는 것만큼 공덕되고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시는 것만큼 공덕돼. 절을 한 자리 하면 한 자리 하는 것만큼 공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들은 것만큼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내가 실천하면 하는 것만큼 공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의 길을 가서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만큼 정진하는 것만큼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보배거든. 마음이 보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갈고 닦을 줄도 모르고 바보 천치같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마음의 경계 깊숙한 경계를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로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경계는 이게 뭔가 아니 부처님 경계가 아닙니다. 전불상이라. 그러니까 딱 영혼의 세계를 딱 뽑은 사람은 벌써 달라요. 경계가 달라. 다언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절언절리 하면 무처불통이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손 들으셨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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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다시 한번 네, 시작해. 네. 선명화입니다. 네. 큰 스님께서는 무건 수행이라든가 장좌 불화와 같은 어려운 수행법을 오랫동안 지속하셨는데요. 네. 욕구라는 것과 욕망이라는 것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인데요. 네. 어떤 물질을 탐내거나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것은 욕망이라 생각하고 네.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은 욕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망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요? 네.
어디까지 버리고 어디까지 인정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예쁜 질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대의명절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 그지?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몸이자 감각이야, 감각. 수행의 제일 첫 단계가 뭐죠? 감각의 극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뭔가 좋은 걸 보고 싶고, 귀로도 좋은 걸 듣고 싶고, 코로도 좋은 냄새 맡고 싶고, 이게 사실은 장사해 먹고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이 감각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술을 팔고 싶은 사람 어떻게 돼요? 술 광고 무슨 술 딱 한 병 세놓고 예쁜 무슨 뭐 누구야 그 요즘에 전 누구지? 전지현이 딱 갖다 놓고 말. 자동차 팔아먹고 싶은 사람 뭐라? 자동차 옆에다가 딱 예쁜 여자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전부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 모델들이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팔아먹는 게 감각에 호소한다니까. 감각에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거 다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고기 덩어리가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그래봤자 썩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 스님 뭐 썩어버린다고 해서 뭐 즐길 건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오야 마음이야, 오야 마음이야. 하고 싶어 하고 오야 마음 하고 싶어 하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당장 보세요. 사람이란 기륭화복 있잖아요. 제가 진짜 아는 분이 계신데 사업을 하다가 진짜로 부도가 났어요. 진짜 잘 나갈 때는 뭐 무슨 벤츠니 뭐 도망 다니고 하다가 법당에 오셨다니까. 잘못 잡히면 영창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경제사범도 영창에 가잖아요. 법당에 법문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털이 북실북실해서 내 방에 오셨더라니까. 얼굴로 아니까 내가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 호주머니 정말 도망 다니는데 돈 달 수 없고 잘못하면 잡히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괴로운 거죠. 이제 괴로운 거지. 과거에 자기가 만들어놨던 뭐라 감각이 업이 습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에 주무시다가 딱딱하고 이런 데 주무시면 잠을 못 잡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감각의 노예가 되면요. 왜 욕망이 유해한가? 아까 욕망이란 말씀이죠. 욕망은 그게 사람을 누리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은 뭐라? 낭비가 돼버리거든. Life is time. 인생은 시간인데 시간이 뭔가 욕망을 누리다 보면 내가 돈이 많다 뭐 욕망을 누리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요. 그럼 그건 전부 다 무의미한 시간이거든. 쓸모가 없어. 욕망은 정말 발알망자고 욕구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뭐 스님들 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대. 스님들의 식단 사찰 음식이라는 게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거든. 산채니 뭐니 거기서 뭐 고기를 먹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스님들은 장 잡으라. 왜냐하면 앉아서 이겨내는 거죠. 욕망을 욕구를 이기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에 감각이 보니까 나를 이겨야 돼. 감각의 극복, 감정의 극복, 에고의 극복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그렇죠. 굶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좋은 음식, 맛있는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많이 찾지 마시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기름진 걸 많이 찾다 보니까 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떻게 된 게 저도 말이죠. 참 희한한 게 밥은 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지만 보면 뭐지 그 견과류라는 거. 견과류 같은 게 너무 많이 흘러다니는 거야.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과류 많이 먹는 거. 견과류 속엔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아요. 견과류를 다량 취하면 콜레스테롤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많이 들지 마세요. 당뇨의 원인 되고 절대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가 너무 흔한 거야. 호두 같은 거 좀 수입산이지 전부 다. 뭐 땅콩 같은 거, 미국 땅콩 같은 거 뭐 전부 다 이거. 뭐 파스타치오 조그만 양은 모르겠지만 그게 별로 많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세요. 절에서 바로 공양하잖아. 먹을 만큼만 딱 떠가지고 먹고 냉기면 죽는 거야. 우리 행자 생활할 때 보면 쌀을 씻었는데 만약에 쌀 같은 거 뭔가 수색군약에 걸렸다. 그날은 장군죽비 터집니다. 혼나요, 혼나. 그러니까 쌀 한 톨도 일미칠근이라 쌀 한 톨도 먼 거 아니 농부의 땀이 일곱근이 들었고 여덟 번 손이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그냥 맛있는 거 뭐 미식가 무슨 뭐 이래 그건 감각에 자기를 맡기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감각을 키우다 보니까 그건 별로 앞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뭐냐면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먹고 살아야잖아. 그 대신 뭐냐 먹고 사는 건 중요하고 의식주는 중요한데 검소해야 돼.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병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하고 많이 먹어 생기는 병하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많이 먹어 생기는 병이 더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우리가 식탐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욕구 대표적 오욕락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욕망 가운데 재물욕, 색욕, 식욕, 명욕, 수면욕 뭐 편안하게 자고 싶고 말이야. 잠도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그럼 잠자서 다 인생 보낼 거야 돼. 죽으면 많이 잘 수 있어. 가. 그럴 때 죽어 그럼 일찍 죽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욕망이라는 건 뭐냐? 정말로 우리가 절제야. 그러니까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절제할 줄 알아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져야 돼. 약주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적게 먹으면 소식을 하면 비교적 장수하지만 기가 덜 마모가잖아요. 많이 드시면 뭐죠? 그 기가 그만큼 마모가 되니까 오래 못 살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많이 드시다 보면 항상 위장장애 나는 거고 소화기 장애 나는 겁니다. 당뇨, 고혈압 다 오고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장에 부담이 되니까 장청뇌청이거든. 장이 깨끗해야 뭐라? 머리도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아시잖아. 후코마 이른바 말하면 식곤증 많이 드시면 꼬긋해요. 졸려 안 졸려? 멍청해져 이거. 그 운전기사들이 제일 사고 많이 날 때 언제예요?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운전하면 졸아버려. 고속도로에 큰일 나. 그 많이 드시면 이게 장청뇌청입니다. 잊지 마세요. 장하고 그러니까 백단 제가 있잖아요. 백단일통 백회열과 단전. 백회열은 두뇌고 단전은 배야. 장청입니다. 백단일통의 도리가 있어. 백회열과 단전이 일통이 되는 백단일통이 스님이 얘기하는 그 수련법이 백단일통입니다. 차쿠라 요가. 백단일통해야 돼요. 백회열과 단전이 일통이 돼서 돌아가야지만 근데 장이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많이 드시면 숙변이 많아져 버려요. 장이 깨끗해는데 이게 자꾸만 뭔가 쌓여서 어떤 부분에 쌓이다 보면 이게 그 안에서 부패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잘못 암도 나오고. 진짜 많이 들지 마세요. 백달통 차크라고 꼭 가세요. 귀가 다 통해야 돼. 그래야지 정말로 큰 스님들이 무건수행이라거나 장자부라라거나 소식한다거나 이게 전부가 다 도에 가는 아주 첩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구가 많고 욕망하고 욕구는 다르지. 욕망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내가 멀리 바라보면서 발알망자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욕구는 지금 당장 내가 취하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어떤 차이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먹는 것 같은 것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잠자리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 그 스님들은 옛날에 보면 뭐야 목침 있잖아. 목침 딱 주무시잖아. 너무 푹신하지 않게. 그래서 의식주의 절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몸도 몸과 안이 잘 다스려서 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저도 가끔가다 그냥 어떤 데 그냥 글 쓰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저녁에 절대로 몸과 안이 5시, 6시, 7시 이후에는 들지 않으신 게 진짜 좋습니다.
절대로 7시 들지 마세요. 그럼 몸에 나쁩니다. 아시겠죠? 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마이크 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57기 반야심입니다. 네, 만지성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 공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공덕은 지금까지 작은 것부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네, 당장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친구나 가까운 이웃, 친척들이 어렵다고 하면 외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너무 제 주변만 돌보고 산 것은 아니었을까 제 아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어허. 그동안의 저의 행동이 눈앞의 어려움에만 달려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생각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 맞으세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네. 아, 그 앞달에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자, 이게 있어요. 경제학에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는 미시경제학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가까운 얘기죠. 수요 공급론이라든지 경제 개발론, 성장론 이런 것들은 저 거시경제학입니다. 분배론 같은 거 이런 건 미시적인 차원이 있다고 한다. 근데 이 양면을 다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 형제라거나 자매라거나 이웃 일가 친척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도 부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까운 이웃이지만 우리가 억겁을 두고 살면 무량중생들이 다 광겁다생의 나의 부모 형제 자매라는 거야. 자타일시모라 성불도고 자리리타 그러잖아. 나와 남이 따로 없거든. 그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시주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또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뭔가 아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인연들이잖아요. 내가 발전하려면 좀 더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 거시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과가 있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도 대통령 박 대통령이지만 그때 경제개발 5개년 연계획을 계속 밀었던 것이 현재 이만큼 살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학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실제 또 그렇고요. 그때 20년 동안 막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몇 장 계속 이러는 바람에 이만큼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시경제 멀리 내다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그걸 토대로 해서 전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잖아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많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 일가 지적 적지만 교회 다닌 사람은 뭐예요? 11조 하잖아. 11조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사회사업 하고 병원도 짓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아니 어떤 사회사업에 관한 우리 불교보다 뭔가 아니 몇 차원이 높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내 가까운 이웃도 중요하지만 넓은 그런 그릇을 갖고 넓은 바운더를 가지면 그만큼 내가 발전의 속도가 뭔가 아니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 남들의 옛날에 입살이 보살 그러잖아요. 남들이 자꾸만 칭찬하는 그 집 잘 될 거야. 그 집 보살 거 참 훌륭해. 이런 사람 그 집 며느리 참 됐어 이런 거. 아이고 깍쟁이 그 집 며느리 깍쟁이 이거 입살이 보살이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거든.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그러니까 화엄에 나오잖아요. 나라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과거생에 빚을 진 사람이래.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만 백성의 어버이는 뭐라? 왕이고 만 중생의 어버이는 누구예요? 부처님이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힘닿는 것 못하고 뭐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가 권속도 중요하고 가서 다 중요하지만 더 큰 차원으로 보면 가서 사회 봉사도 하고 법당에 안에서 봉사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지.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그러잖아요. 우선 내가 그릇이 커져야 돼. 아이고 나는 어울리기 싫어. 구설에 어울리기 싫어. 이런 영혼들은 이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뭐죠? 마음의 영토를 넓히고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를 양성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mon고하니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스님들이나 내가 뭐 아는 도반이라거나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스님은 불교 경전만 얘기하면 됐지 무슨 뭐 한문 해설해가지고 하면 됐지 무슨 뭐 천문학, 과학, 심리학, 뭐 경제학 뭐 언제 그렇게 책 배웠어? 난 책 봤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 오는 신도들이 내가 경전만 해도 한문 배우러 온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한문 해설하면 한문 배우려고 한 사람 올 거다. 경제학을 내가 얘기하면 경제학 공부 사람이 저 중에 저 경제학도 안 해? 관심을 갖는 거야. 내가 물리학을 얘기해봐라. 저 중에 물리학을 얘기해? 웃기네? 웃기면서도 호감을 갖는 거예요. 현대 모든 학문을 두루 설명 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단히 공부하면 그게 다 부처님 말씀. 그 법이잖아요. 그 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다 끌어다가 설명하면 그 사람도 듣게 되는 게 왜냐? 학자들도 의외의 말이죠. 제가 실제로 많이 체험하거든요. 학자들도 의외로 자기 학문만 파다 보니까 주변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엔 퓨전, 이른바 말하면 인티그레이션, 융합의 시대거든요. 서울대학도 융합대학원 있잖아요. 인지과학 해가지고. 왜냐?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이요. 두뇌신경학, 탈콧 파슨스 말만 따라 두뇌신경학을 모르면 컴퓨터가 발전을 못해요. 구글이나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전부 다 두뇌 전문 연구가들, 수학 전문가들, 완전히 그런 전문가들 다 융합해서 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원리가 두뇌 원리를 그냥 받아가는 거거든요. 퍼지라거나 이런 것들이. 구글 같은 데는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이런 주변 외변. 그 인터넷에 보세요. 사물 인터넷이 이거 전부 다 말이죠. 그게. 그 이제 개인 컴퓨터가 이제는 뭐예요? 거의 포화 상태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하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부처님은 엄청난 존재예요. 그 당시에 인도 전토에 있던 모든 학문을 총해서 제왕학이니까 나라의 왕을 공부시키려니까 정반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제왕학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렉산더 있잖아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4세인가 마케도니아에 우리 아들 알렉산더를 이 지구를 제패하는 왕을 만들겠다. 아유, 포부도 커. 그래 그리스 전투에서 제일 학덕이 높은 사람 누구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래, 돈 얼마 줄 테니까 데려와.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알렉산더를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이 알렉산더가 짧게 살고 죽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알렉산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방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시가 있잖아. 알렉산드리아. 동방 원정을 해가지고 수만 명의 그리스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방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막 시킵니다. 간다라 미술이 나오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물과 그 중요한 게 비단길의 원초적인 길을 놓은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동서양이 융합하고 알렉산더가 정말 짧게 살았지만 그래서 10,000명 정도를 그리스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공수해 온 겁니다. 인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 문화를 갖다가 서양, 그래서 지금도 불상 같은 거 보면 인도 불상 얼굴이 인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서양 사람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럼 그걸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래. 간다라 스님도 가봤습니다. 파키스탄 갈 때 칸다하르라고 그러는데 말라타 그거 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부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가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고, 평찬 이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서 짧게 산 인생이가 잠깐 뭔가 많은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에서 일가건속하지만 더 뭔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남들 봉사하고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더 큰 공덕을 짓는 거죠. 내 일가건속하는 건 뭐 명절 때나 뭐 다 좋지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은 뭐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심은 우리 가족, 우리 무슨 일가 친척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우주에, 그게 바로 부처님의 길이야. 광겁다생에 저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먼 차원으로 뭔가 많은 사람, 멀다고 해서 내가 내 이웃이야, 그지? 내 이웃이 당장 이웃이 뭐지? 일가 권속 아니지만 이웃, 일가 친척 넘어서 그런 사람은 다 우리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을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질 못하고 하나만 막 주장하니까 경제학자들도 싸움합니다. 분배론이 옳으냐 성장론이 옳으냐, 싸움하자고 경제학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누굽니까? 저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 때 하도 경제학자들, 대통령 자문 경제학 무슨 경제위원회가 있는데 학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너네 경제학자들이 뭐 하는 거냐? 싸우자고 여기 와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뭔가 한데 힘을 합쳐라. 미시와 겨시가 같이 가야지, 멀리.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 시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